안녕하세요 여러분, 필빠입니다. 자, 이번주도 워킹데드 재밌게 보고 오셨나요? 이번주는 전투씬이 많다기보다 캐릭터들의 심리 상태 묘사에 집중한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칼 그라임즈라든지 로지타나 미션이 등장하면서 다양한 이야기가 풀어졌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도 내용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Sometimes kids have to find their own way to show their parents the way. 자, 우선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해보죠. 지난주에 방영된 5화가 내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향후 에피소드에 대한 떡밥도 많았고 인물과 인물끼리 붙여넣으면서 전개가 다양하게 진행됐었죠.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릭 그라임즈가 어디론가 향하면서 궁금증을 유발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6화에서는 이때까지 쌓아온 내용들을 풀어낸다는 느낌이 강했죠. 지난 에피소드에서 홀로 움직이던 릭의 목적지는 바로 스캐빈저의 아지트였습니다. 릭은 제이디스를 찾아가서 이 새로운 거래를 맺자고 제안하죠. 하지만 제이디스는 단번에 거절하고 릭을 컨테이너 박스에 가두게 됩니다. 한편 지저스는 포로가 된 구원자들을 힐탑으로 데려왔고 매기는 이들을 협상 카드로 쓰기 위해서 이 힐탑 내부 감옥에 가두게 되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레고리도 함께 갇히게 됩니다. 아주 좋죠. 칼 그라임즈는 1화에서 만났던 노숙자를 찾아 나서게 되고 아버지 릭과는 반대로 이 사람을 마을로 데려오려고 하죠. 한편 미션과 로지타는 이 전쟁의 현장을 확인하고 싶어 했고 이 과정에서 데릴과 타라를 만나면서 안식처로 진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캐롤은 좌절한 이지케일 왕을 달래면서 왕의 자리로 돌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죠. 자, 줄거리 요약에서 나왔듯이 이번 6화 같은 경우는 큰 틀의 이야기 전개보다 자잘한 부분에 대한 전개가 더 많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릭 그라임즈와 제이디스 이야기부터 살펴보죠. 제이디스가 이끄는 스캐빈저 그룹은 시즌 7에서 연합군을 배신했었죠. 내간이 조금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고 제이디스는 결정적인 순간에 릭의 뒤통수를 때렸죠. 하지만 시즌 8이 돼서 릭 그라임즈는 제이디스를 한 번 더 찾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다면 시즌 7과는 분위기가 다르죠. 시즌 7에서는 릭이 부탁과 비슷한 자세였다면 이번에는 협박을 비롯한 으름장을 놓죠. 너희들 우리 연합군 숫자 받지 않느냐? 새로운 거래를 해서 우리 편이 되라.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사진을 꺼내놓습니다. Saviors are finished. Took down their outposts. So you took Negan's deal. I'm here to offer a better one. My people will win. 결국 이것이 이때까지 사진을 찍은 이유 중에 하나기도 했죠. We destroy you. 하지만 제이디스가 예상대로 콧방귀를 뀌면서 릭을 컨테이너에 가두게 됩니다. 우선 우리가 사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죠. 시즌 8 초반부터 연합군은 패배한 구원자들의 사진을 지속적으로 찍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번 에피소드에서 드러난 것으로 보이죠. 릭은 제이디스가 만만치 않은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통해서 두 가지 효과를 보려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우리가 구원자들 물리치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언젠간 너희들도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야 적당히 합류해라, 뭐 이런 위협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에피소드 막바지에서도 나왔듯이 릭의 패기는 좋았지만 제이디스는 가차없이 행동하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릭의 말대로 연합군은 릭의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서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구하러 오겠죠. 아무래도 감옥에 가둔 건 드라마적인 요소를 위한 부분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칼 그라임즈와 노숙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시즌 8 1화에서 칼이 한 노숙자와 마주쳤었죠. 그리고 칼은 이 사람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아버지 릭이 경고 사격을 하게 됩니다. 칼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숙자를 계속해서 찾았고 마침내 6화에서 이 둘은 마주치게 됩니다. 숲속에 들어간 칼이 이 노숙자를 발견하게 되고 It was my dad. There were warning shots above your head. 어쩌다 보니까 이름도 알게 되죠. Sadiq. Food and water. 아버지 릭과는 완전히 상반된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대사가 나오죠. My mom told me that you gotta do what's right. 이 말은 사실 어머니 로리의 유언입니다. Sometimes it's not. 우리가 잠시 시즌 3로 돌아가 보죠. 로리가 주디스를 출산하면서 이 사망하기 전에 칼에게 이런 말을 하죠.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바라봐야 될 장면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릭과 칼은 부자재간이긴 하지만 성향 자체가 다르죠. 일전에 가방맨 남자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영상을 아직 안 보셨다면 보고 오시는 것도 좋겠죠. 어쨌든 시간이 흘러서 칼은 이제 혼자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유언대로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죠. 우리가 아까 봤던 시즌3의 장면으로 돌아가 보면 로리가 칼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는데 여기서 중요한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It's so easy to do the wrong thing in this world. So if it feels wrong, don't do it. All right? 이 당시의 상황이 그랬어요. 릭은 더 이상의 민주주의는 없다. 이런 선언을 한 상태였고 로리는 이것에 동의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순간에도 자신의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해준 거죠. 이런 장면들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아마 릭과 칼의 가치관이 이번 시즌에서 본격적으로 갈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워킹데드 드라마 자체만을 놓고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는 이 친구가 자라는 과정을 다 봤어요. 그리고 어른이 되어가면서 아버지와는 다르게 어떤 방식으로 아포칼립스를 대할지 지켜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세 번째로 힐탑 마을에 있는 포로들에 대해서 짧게 얘기해보죠. 지저스가 구원자들을 포로로 잡아서 힐탑으로 데려왔죠. 그리고 매기가 살짝 고민을 했지만 힐탑 내부에 감옥을 만들어서 포로들을 들여보냅니다. 야, 감사하게도 이 그레고리도 함께 집어넣죠. 사실 매기가 이런 행동을 하는 데는 다른 생각이 있었죠. Maybe we'll have to trade them for some of our own people. They're alive because we might need them. If we don't, we can't let them live. 오히려 더 현명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저스는 또 이런 말을 하죠. 전쟁 중인 지금도 중요한데 전쟁이 끝나고 난 뒤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저스에 대한 이야기는 3화 리뷰 영상에서 자세하게 했으니까 우리가 스킵을 하도록 하죠. 간단하게 말해서 이 내용에서 중요한 건 매기는 포로들과 그레고리를 감옥에 가뒀고 협상 카드로 사용할 예정이다. 요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즈키엘 왕과 캐롤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4화에서 이즈키엘 왕은 큰 패배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애지중지했던 시바까지 이러면서 굉장히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죠. 하지만 다행히 이번 에피소드에서 캐롤이 이즈키엘 왕을 찾아가면서 위로를 해주게 되죠. 이즈키엘은 자신이 가짜 왕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이 장면의 감정선이나 대사 하나하나가 아주 잘 만들어졌죠. 그러면서 캐롤이 이런 말을 합니다. Why did you keep coming to visit me? Make me feel real. 그러니까 주민들을 챙기는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이즈키엘 자신에겐 어쩌면 큰 부분이었던 거죠. 우리가 시즌 7 2화로 잠시 넘어가 보죠. 이 에피소드에서 이즈키엘은 캐롤과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 가짜 왕이라는 걸 말해주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I faked it till I made it. 사실 그런 척이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난 말을 합니다. My name really is Ezekiel, though. That's 100% real. 자, 이제 다시 시즌 8 6화로 돌아가 보죠. You are real. To me. To the kingdom. 이즈키엘을 옆에서 쭉 봤던 캐롤은 가짜 왕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을 인정하고 있었던 거죠. 비록 행세를 했을지라도 이제는 진짜가 되면 안 되느냐. 그리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And if you can't be the king, then do what you do best and play the part. 당신이 잘하는 연기라도 해라. 그런 식으로 설득합니다. 이게 아주 잘 만들어진 장면입니다. 우리가 워킹데드를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위해서 시즌 7부터 미리 준비를 해둔 거죠. 결론적으로 보자면 캐롤의 입장에서는 이 자신이 힘들 때 이즈키엘 왕이 도와줬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이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와주는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죠. 이 사람은 리더가 될 자격이 있고 얼른 일어서야 킹덤 마을도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 그리고 킹덤이 제대로 돌아가야 연합군도 더 강해진다. 이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에서 아마 가장 중요했던 장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시즌 8 6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에피소드 막바지에 데릴과 타라 그리고 미션과 로지타가 안식처로 진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불안하면서도 기대가 되기도 하네요. 자, 어쨌든 오늘의 에피소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주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바였습니다. 안녕!